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검찰이 조국 동생 조건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30일 밤늦게 그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이번 두 번째 영장 청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조국 동생의 혐의에 강제집행 면탈죄라고 하는 다소 어려운 죄명이 추가된 것인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강제집행 면탈죄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범죄 혐의가 조국의 학원 비리 연루 혐의와도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 혐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건이 웅동학원 공사 허위소송을 통해 확보한 거액의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위장 이혼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두 번째 영장 청구에서 그 혐의를 추가한 것입니다. 채무 면탈을 노린 위장 이혼임을 입증하려면 공사와 관련한 조건의 주장이 허위임을 먼저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은 과거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결정적인 진술과 물증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건 부부의 위장 이혼을 단지 추측하는 것과 영장 사유에 그것을 포함시키는 것은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조건의 위장 이혼을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9월 10일 검찰이 조건의 처가 살고 있는 부산 해운대 자택을 8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한 바 있는데, 그때 압수한 물품 분석 등을 통해 위장 이혼의 증거를 보강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일반인이 예상할 수 없는 검찰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결정적인 물증들을 확보했을 수 있습니다. 위장 이혼을 통한 조건의 강제 집행 면탈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것은 조국에 대해서도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띠게 됩니다. 첫째는 조국도 결국 동생 조건 부부의 위장 이혼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동생의 위장 소송, 위장 이혼을 통한 채무 면탈 범죄 행위에 그도 공범일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국이 공범일 가능성에 대해 높게 보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조건이 2006년에 학원을 상대로 한 첫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할 그 즈음 조국이 웅동학원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건의 위장 이혼이 조국과 관련해서 띠게 되는 두 번째 의미는 그 위장 이혼이 조국의 부친을 포함한 조국 일가 가족 회의에서 결정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원을 상대로 한 무려 100억 원대의 채권이 걸린 위장 이혼 문제를 조건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장 이혼이든 아니든 이 정도 거액의 채권에 향방이 걸린 문제라면 적어도 부친과 모친, 그리고 당시 이사였던 조국이 참여한 가족회의에서 결정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검찰이 조건의 위장 이혼 혐의를 포함시킨 것은 바로 조국과 조국 일가와 관련한 이러한 의혹들을 향후 자세히 파헤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동생 부부와 관련된 일들이 조국이 민정수석에 오르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조국에 대한 수사가 과도하고 또 지나친 비난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를 통해 드러난 비리 혐의를 적당히 덮으라는 주장에 다름이 아닙니다. 조국이 민정수석에 오른 뒤에도 또 법무장관에 지명되고 청문회가 전개되고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의혹과 관련해서 줄곧 거짓 해명을 한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에 법적 처벌과 함께 도덕적 비난 수위에서도 결코 관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조국이 동생의 강제집행 면탈 혐의와 관련해 받을 수 있는 처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 혐의인데, 공소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아직 그 시효가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조건이 코링크 피의의 초기 투자 과정을 알고 있었다는 새롭고도 충격적인 증언도 있었습니다. 지난 8월 26일 조건과 수년간 동업해온 A씨가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을 즈음에 조건이 서울에 있는 오촌 조카가 펀드를 만들고 가족들이 수십억 원을 투자하는데 분위기가 좋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또 조건이 조카 얘기를 할 때 동석자도 함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펀드라 자신도 아내도 아무것도 몰랐다는 청문회에서 행한 조국의 발언과 달리
조국 동생도 펀드 설립 초기 과정부터 잘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조국 동생도 이렇게 아는데 당사자들인 조국과 그 아내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30일 밤늦게 조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뚜렷하고 거액의 부정한 돈이 오간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데다가 재무 강제집행 면탈 혐의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조건이 구속되면 사모펀드와 입시 비리에 웅동학원 비리 혐의까지 구체적으로 추가되면서 조국의 범죄 혐의는 더욱 무거워지고 그에 따라 그의 구속 가능성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이로써 조국은 완전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습니다. 9월 16일엔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동이 구속됐고 10월 10일엔 조국과 함께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윤기군 총경이 그리고 10월 24일엔 조국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동생 조건마저 구속되면 그는 완전한 사면초가 상태에 놓입니다. 조국 사태의 주변 핵심 4인방이 모두 구속된 곳이고 조국의 테러는 이제 막힌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선과 불법, 불공정을 단죄하기 위한 윤석열 검찰의 차분하면서도 놀라운 집념이 엿보입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 조국 개인의 불법은 물론 또 하나의 핫이슈인 조국 펀드의 대마주 투자와 권력과의 유착 여부를 밝힐 2라운드 수사를 향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바야흐로 윤석열 검찰의 진가가 본격적으로 발휘되기 일보 직전 상황입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